반갑습니다. 늘 그렇듯 오늘도 저희 앞에는 흥미로운 자료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요. 네, 정말 산더미 같네요. 맞아요. 보통 우리가 기업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 포트폴리오를 다룬 문건들을 분석할 때 여러분도 익숙하시겠지만 자연스럽게 이 회사가 어느 시장을 타겟으로 돈을 버는가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렇죠. 수익 모델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분석할 이 자료들은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문건들을 쭉 훑어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와, 이 포트폴리오는 단순히 재무적 성과를 넘어서 식량이나 환경, 에너지 위기 같은 인류의 거대한 숙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네, 자료에서도 이른바 지구급 해결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맞습니다. 지구급 해결사.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거대한 청사진이 과연 현실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겁니다. 저 역시 이번 자료들 보면서 상당히 도전적이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 인공지능, 최첨단 바이오, 농업, 환경, 그리고 에너지 기술까지 한 바구니에 다 담겨 있거든요. 사실 기술업계 동향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목록 듣자마자 의구심부터 드실 거예요. 네, 너무 문어발식 확장 아니냐 할 수 있죠. 각각이 엄청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니까요. 완전히 독립적인 산업군들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자료의 세부적인 기술 명세나 연결성을 쭉 따라가 보면 이게 이질적인 분야들을 그냥 병렬로 나열한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병목 현상을 해결해주는 아주 고도로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하나의 생태계로 맞물려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문건들이 제시하는 기술적 근거들을 객관적으로 짚어보면서 이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고리를 검증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종이 위에 그려진 이상향인지 아니면 진짜 작동하는 톱니바퀴인지 확인해보자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 번째 섹션인 인공지능부터 가보죠. 네, AI 파트입니다. 요즘 사실 AI 안 쓰는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남들처럼 오픈소스 모델 파인튜닝하거나 빅테크 API 가져다 쓰는 그런 응용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리 특허를 내세우고 있죠? 네, 원리 특허를 무려 5개나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전면에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유하자면 남의 자동차 엔진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엔진의 연소 방식 자체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원천 도면을 쥐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원리 특허를 가졌다는 게 기술적 종속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빅테크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군요. 맞아요. 지금 AI 융합 산업의 가장 큰 리스크가 베이스 모델 제공하는 소수기업의 정책이 바뀌면 사업 전체가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아, 하루아침에 비즈니스가 날아갈 수 있죠. 그렇죠. 자료에 이 특허 5개의 모든 기밀이 공개된 건 아니지만 문맥을 보면 데이터 구조화나 자가 학습의 기초 논리에 대한 기술로 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왜 중요한가요? 이들이 앞으로 다룰 다이오나 환경 데이터는 기존 언어 모델들이 학습하던 텍스트나 이미지랑은 차원이 다른 완전히 다차원적인 비정형 데이터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성복 억지로 끼어 입는 게 아니라 자기들 목적에 완벽하게 맞춘 AI 두뇌를 직접 짜서 출발한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신들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지휘할 독자적인 사령탑을 세운 거죠. 대단하네요. 그럼 그 사령탑이 첫 번째로 지휘하는 영역, 바로 바이오 분야로 넘어가 보죠. 그중에서도 양막 줄기세포 기술입니다. 네, 바이오의 꽃이라고도 불리죠. 네, 재생의학에서 줄기세포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이 자료는 특정하게 양막에 주목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걸 앞서 말한 독자적 AI 기술과 결합하는 IT와 BT의 융합을 엄청나게 강조하거든요. 네, 양막 줄기세포는 태아를 둘러싼 양막에서 추출해서 윤리적 논란도 적고 분화 능력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데 다루기가 까다롭잖아요. 엄청나죠. 생명의 근원적인 세포를 다루는 거라 원하는 조직으로 정확하게 분화시키고 통제하는 게 거의 천문학적인 경우의 수를 가진 작업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AI가 등장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기존 바이오 연구는 연구진 가설 세우고 무한 반복하는 임상적 시행착오에 의존했잖아요. 시간과 돈이 엄청 깨지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의 방식은 AI의 압도적인 데이터 처리 능력으로 세포 분화 경로나 단백질 상호작용을 미리 모델링하고 최적화하는 겁니다. 와, 복잡한 생물학적 미로 속에서 AI가 재생의 지도를 그려주는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는 거네요. 차가운 기계 지능과 생명의 신비가 만나는 지점이죠. 신약 개발이나 조직 재생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분위기가 진짜 묘하게 반전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네, 갑자기 확 바뀌죠. 첨단 무균실 연구실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농업, 그것도 돼지 분뇨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네, 저도 처음에 문건 읽다가 약간 당황했습니다. 완전 거친 현실의 문제잖아요. 이 첨단 융합 기술과 축산 폐기물 처리 사이의 간극.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겉보기엔 정말 뜬금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들의 핵심 테마인 지구적 차원의 재생, 이걸 놓고 보면 아주 논리적인 수준입니다. 분뇨가 지구 재생이랑 연결이 된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돼지 분뇨 같은 축산 폐기물이 엄청난 온실가스 뿜어내고 수질 오염시키는 그야말로 환경에 치명적인 병목이거든요. 골칫거리죠, 완전. 자료를 보면 이들은 이 폐기물을 특수 공정 거쳐서 고기능성 액비, 그러니까 액체 비료로 변환해냅니다. 근데 타겟 시장이 일반 농가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다 쓰는 건가요? 명확하게 사막화 방지와 염분토 복원을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토양 복원이요? 아니 일반 비료 뿌린다고 사막이 숲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염분 때문에 식물들 수분 다 뺏겨서 말라 죽는 삼투압 현상이 문제인데 이 액비가 어떻게 죽은 땅을 살려낸다는 건가요? 맞아요. 일반 비료는 소금기 있는 땅에 뿌리면 상황만 더 악화시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돼지 분뇨를 발효할 때 특수한 미생물 생태계를 배양해내는 거예요. 아,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라 미생물이 핵심이군요. 네, 이 액비 속 특수 미생물과 유기산들이 토양에 결합된 염분을 싹 분해하고 흙 알갱이들이 물과 공기를 머금게 하는 입단 구조를 물리화학적으로 복원해냅니다. 와, 죽어버린 흙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완전히 새로 세팅하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토양을 위한 줄기세포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심각한 오염원인 분뇨로 지구의 암세포 같은 땅을 치유하는 자원순환의 끝판왕인 셈이죠. 인체 재생하던 기술적 스케일이 토양 재생으로 확 커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로 유기물 발효시키면 필연적으로 가스 같은 게 발생하잖아요. 당연히 발생하죠. 그래서인지 다음 섹션 보면 환경 파트가 곧바로 에너지 파트로 매끄럽게 넘어갑니다. 토양 살리는 과정에서 미래 에너지인 수소를 뽑아낸다는 건데요. 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매기 효소라는 기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미래 에너지인 수소를 뽑아낸다는 건데요. 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매기 효소라는 기술이 등장합니다. 수소 경제의 제일 큰 난제가 수소 뽑아낼 때 돈이랑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잖아요. 이 매기 효소가 그걸 해결해 준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수소는 태우면 물만 나오는 완벽한 청정 에너지인데 억지로 분리해내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해서 배보다 배꼽이 컸거든요. 배꼽이 훨씬 걷죠, 사실. 네. 그런데 문건에 따르면 이 매기 효소는 일종의 초고효율 생체 촉매예요. 분뇨가 미생물에 분해될 때 이 효소를 투입하면 고열이나 고압 없이도 활성화 에너지를 극단적으로 낮춰서 바이오 수소를 대량으로 분리해낸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폐기물 분해되는 그 자연스러운 과정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친환경 수소 발전소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전기 끌어다 억지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폐기물에서 비료랑 에너지를 동시에 거두는 거죠. 이건 탄소 중립 수준이 아니라 아예 탄소를 줄여버리는 네거티브 배출이네요. 자, 여러분, 원천 AI, 재생바이오, 토양 복원 액비, 바이오 수소까지 진짜 지구 스케일 혁신 기술들이 다 나왔습니다. 엄청난 포트폴리오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장대한 서사시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갑자기 건조 기술이에요. 좀 일상적으로 들리는 이 건조 기술이 왜 이 포트폴리오의 활용점정 자리에 있는 걸까요? 이거야말로 공학과 물류의 현실적인 한계를 깊이 고민한 결과입니다. 실험실에서 아무리 기가 막힌 액비랑 효소 만들어내도 현장에 못 가면 꽝이잖아요. 그렇죠. 사막까지 가야 하니까요. 앞서 말한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물, 즉 수분을 엄청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분은 무겁고 부피 크고 결정적으로 미생물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가다가 썩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만약 무거운 액체를 탱크로리에 싣고 사하라 사막이나 중동까지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배출되는 탄소랑 물류 비용이 그 기술의 친환경적 이점을 다 까먹어 버릴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또 커지는 거네요. 물무게가 90%면 답이 없죠. 그럼 이 건조 기술은 그냥 불로 지져서 말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군요. 당연하죠. 일반 열풍으로 말리면 단백질 다 변성되고 유익한 미생물 다 죽습니다. 계란 구우면 날계란으로 못 돌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아, 구조가 파괴되는군요. 자료에서 설명하는 건조 기술의 핵심은 영양분, 미생물, 효소의 구조는 100% 살려두고 오직 수분 문자만 쏙 빼내는 고도의 에너지 효율 기술입니다. 수분만 타겟팅해서 빼낸다? 네,
이걸 거치면 무겁고 썩기 쉬운 액체가 아주 가볍고 오래 보관 가능한 파우더로 변합니다. 물류비랑 탄소도 배출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지구 어디든 심지어 드론으로도 배달할 수 있는 글로벌 물류 인프라가 완성되는 거죠. 와, 절묘하네요. 수분은 빼고 가치만 남긴다. 이 기술이 뒷받침되어야만 진짜 전 지구적 스케일의 전개가 가능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혁신 기술들이 실제로 길을 달릴 수 있게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셈이죠. 자, 지금까지 짚어본 생태계를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독자적 AI가 재생바이오 지도를 그리고 폐기물로 토양 살리는 비료를 만들면서 수소를 뽑아내고 이걸 전 세계로 보내기 위해 건조 기술이 물류 병목을 뚫어준다. 완벽한 순환고리입니다. 이걸 쭉 보면서 진짜 이 모든 걸 한 기업이 다 할 수 있나 싶은 압도감이 듭니다. 여기서 저희가 여러분을 대신해 핵심 질문 던져볼게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지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보통 기업들이 A 기술로 B 시장에서 돈 더 버는데 집중한다면 이 모델은 IT, BT, 환경, 에너지를 다 묶어서 지구 생존 문제 해결이라는 단일 목표로 정렬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희소성이 엄청나네요. 네, 병든 인간을 치유하고 사막화된 지구를 복원하는 이건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서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서 거대한 가치를 지닌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후반부 보면 구성원들을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 개척자, 즉 프론티어로 묘사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운영하는 건 결국 사람이잖아요. 이 거대한 문어발식 융업을 유지하려면 강력한 미션의식이 필수적입니다. 내가 짜는 코드가 내가 배양하는 미생물이 사막을 숲으로 바꾸고 기후위기를 늦춘다. 이런 자부심이 혁신의 동력이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구성원들의 철학이 이 시스템을 완성하는 핵심 소프트웨어인 거죠. 멋지네요. 완벽한 AI 엔진, 생명공학, 사막 살리는 액비와 바이오수소, 그리고 건조기술까지 오늘 이 대담한 청사전을 샅샅이 분석해봤습니다. 이대로 현실의 검증만 통과한다면 기술이 지구를 보수하는 거대한 면역체계가 되는 걸 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만약 이 개별 기술들이 단순히 연결되는 걸 넘어서 완전한 자율성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한다면 어떨까요? 자율적으로요? 네. 근본 원리를 깨우친 AI가 양막줄기 세포 데이터 분석해서 얻은 통찰을 곧바로 지구 반대편 염분토 복원하는 미생물 유전자 최적화에 적용하는 겁니다. 와, 그리고 그 토양 복원 데이터가 다시 매기 요소의 수소 전환율을 극대화하는 데 쓰이고요. 이 모든 순환이 이루어진다면 지구 전체가 AI와 바이오공학으로 관리되는 거대한 하나의 단위 생명체처럼 숨쉬게 되는 건 아닐까요? 지구 자체가 최적화된 거대한 유기체로 거듭난다. 오늘 다룬 포트폴리오 스케일만큼이나 묵직하고 짜릿한 통찰이네요. 여러분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바탕으로 이 혁신적인 연결고리들을 한 번 더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실의 난관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겁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파편화된 조각들이 모여서 어떻게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꽉 채워드린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흥미로운 자료들 챙겨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시각으로 가득한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